치과 대학을 가고 싶었다기보다는 교정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교정과가 뭐 의대에 있었다면 의대를 가려고 했을 것 같고, 공대에 있었다면 공대를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교정과를 가고 싶어서 치대에 도전했던 거고, 다행히 운이 좋게 합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가족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정과 전문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때 그 당시 치료하셨던 그런 증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덧니가 심하고 복잡했던 그런 치열이 이런저런 장치를 쓰고 나서 깨끗해지는 걸 봤을 때 그 어린 마음에도 상당히 신기했고 놀라웠고,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런 장치를 설계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마 이제 4기일 겁니다. 4기일 거고, 저도 지금 오늘 알았는데 제가 175네요. 그래서 이 시험은 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일단 알고 계시는 레지던트 때부터 수련 기록부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거의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몇 명의 환자를 어떤 과정을 봤다라는 거를 쭉 하나하나 그 기준에 맞춰서 기입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몇 시간 이상의 또 교육도 받아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보내고 난 다음에 끝날 때쯤에 필기 시험을 봅니다. 총 2차에 걸쳐서 필기 시험을 보게 되고, 3차군요. 마지막에 면접도 봅니다. 교수님들 앞에서 간단한 이제 질문과 함께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두 답변, 그런 구두 면접도 보고요. 그래서 그게 뭐 남들 다 하는 거니까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환자를 봐가면서 워낙 일도 많고 환자도 많은 그런 레지던트 때 같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고, 그 자격증을 땄을 때 또 역시나 굉장히 기뻤죠. 교정 전문의에 대한 사실 굉장히 무한한 자부심이 있고요. 그게 단순히 뭐 저만 자부심은 아니고, 아마 한국에 있는 교정 전문의라면 다들 그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 한국의 교정의 위상이라는 게 사실 세계적이거든요. 학회에 와서 이제 배우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처럼 교정 전문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만큼 저희 아이들에게도 권해주고 싶은 저의 자부심입니다. 상당히 힘들죠. 굉장히 저도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고 하면 그때일 겁니다. 정말 잠도 못 자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 한 5시간 정도 빼면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 머물렀었으니까요. 환자 보고 끝나면 또 공부하고, 다음날 볼 환자 준비하고, 상당히 이제 논문도 준비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들 중에서 정말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도 힘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이상의 자부심이 따라올 거라는 거를 꼭 명심하고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원하기 전에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때 저희 전임자 선생님께서 마무리 못하시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이제 그 후임으로 와서 부임을 해서 그 환자들을 치료를 했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치료가 잘 안 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걸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 투명장치에 더해서 그걸 단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장치들을 고안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게 됐었고, 다행히 특허청에서도 억셉트를 해주셔서 등록이 됐던 경우입니다. 투명장치로는 아직은 발치 케이스를 잘 다룰 수 없는 게, 그게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전문의들의 고민입니다. 이 장치는 그런 발치 케이스를 투명장치로 치료할 때 도와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니와 어금니가 그 발치한 공간으로
누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현상을 보잉 이펙트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 보잉 이펙트를 줄이는 그런 부작용을 줄이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모든 케이스를 비수술할 수 있다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수술 케이스 중에서 아래턱이 작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앞니 쪽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대방교합인 케이스인 경우 보통은 수술로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지만 그런 케이스를 비수술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초기 이제 특허를 내기 위한 초기 작업을 진행한 게 있는데 괜찮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의료 분야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의 교수님들과 또 주변의 이제 동료 전문가들한테 보여주고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장치를 또 환자들에게 적용하면서 그런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아직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무슨 뭐 큰 돈을 벌어보겠다, 뭐 어떤 수익적인 창출하겠다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학술대회 때 제가 발표했던 거 보셨던 분들이나 제가 알려드렸던 분들이 이 장치를 좀 써서 여러 환자분들에게 제가 얻었던 그런 좋은 점들을 퍼뜨려 줬으면 좋겠다는 분명히 바람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 뭐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그걸 더 이 장치를 더 잘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바람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치료하고 있고 좋은 장치가 있는데 이런 장치를 알려주고 싶다. 이제 박사 과정에 있었을 때 그 장치에 대해서 교수님들 앞에서 세미나를 한 번 한 적 있었습니다. 쉽게 칭찬을 해주지 않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이걸 한번 발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한테 추천하셨어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겠다고 학회 측에 문의를 했었고 신청을 했었고 그 발표를 그러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그 초록이 억셉트가 돼서 그때 발표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막상 발표할 때 물론 당연히 떨리는데 이런 말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 이제 수련 받을 때 레지던트 할 때 발표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스킬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런 걸 훈련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잘 발표를 하고 교수님들께서 많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교정 학회가 끝나면 그때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학회 회원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발표가 제일 좋았는지 그때 거기서 제일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저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 장치가 제가 이제 개발하고 혼자서 사실 뭐 기존에 전혀 없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이런 일만의 의구심 같은 거 동료 전문가들한테 인정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뒤로 더 자신감 있게 환자들한테 적용을 하고 꾸준히 쓸 수 있었던 하나의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원래 개원할 생각은 없었고 학교에 남고 싶었던 생각이 많이 컸거든요. 그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논문 주제를 정하고 실험을 하고 또 그거를 논문을 써서 교수님들로부터 인증받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전문의 과정 이상으로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있겠죠. 뭐 돈을 벌어야겠다 뭐 그것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30대 이제 중반이 되는데 학교로 들어갈 것인가 페이닥터를 할 것인가 그런 걸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습니다. 제가 페이닥터 하면서 좀 답답함도 많이 느꼈고 어떤 면에서 느끼냐면 아무래도 저는 제 월급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환자를 보거나 그럴 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항상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자니 그 또 아시겠지만 교수라는 그 자리가 뭐 맘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약이 없는 자리고, 저는 또 저희 때 결혼하고 아이도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굉장히 빠르게 물 흘러가듯이 개헌에 대한 요 준비가 시작이 됐고, 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거를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에게 자기 설득을 하고, 모든 게 그 과정이더라고요. 뭐 환자도 그렇고 뭐 직원도 그렇고, 예측할 수 있었던 삶을 살았다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을 항상 만나게 되는 그 상황 자체가 낯설었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게 가장 힘들었던 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다시 그때 돌아가도 결국 개헌을 또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든 점도 많지만 그만큼 저를 많이 이제 성숙하게 시켜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개헌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성취한 것들도 많이 있고, 이것이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우수정례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자부심도 있고, 개원이가 이런 걸 다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지금도 굉장히 잘한 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당연히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 많은 교정 치과들 사이에서도 저라는 사람을, 이태희라는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 내가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구나라는 책임감을 저에게 주셨던 것에 대한 그런 감사, 저도 그 감사함에 대한 보답으로 최고의 진료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상이고요. 지금 뭐 엄청난 건의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전문의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논란이 사실 있는 상이긴 한데, 젊은 사람 어떤 전문의 사이에서는 많이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과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평가는 ABO라고 해서 미국 교정학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치아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치아의 배열, 그런 걸 다 점수화해서 그런 평가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귀찮고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만, 제 자신을 잡아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의 뭐랄까 나름대로 퀄리티 컨트롤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랄까요? 진료 환자를 들어보면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지침이 되는, 제가 나름 자부심이 있다면 이 케이스들 총 이제 3케이스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3케이스씩 총 3번이니까 9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케이스가 제가 발표했고 제가 특허를 냈던 그 장치들을 이용한 케이스가 다수 껴 있거든요. 사실 이 우수정례 평가할 때 어떤 장치를 썼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사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진 않고, 아무리 쉬운 케이스였어도 그 기준에 맞으면 통과가 되는 그런 시험인데, 근데 저는 나름 어려운 케이스를 일반적이지 않은 장치를 써서 잘 끝냈다. 그걸 통해서 우수정례의 기준도 통과했다라는 자부심도 사실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이제 장치를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사실 있고, 매번 할 때마다 이거 오면 빨리 그만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 이 과정이 힘들고 많으니까,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아마도 또 도전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은 주 6일 병원에 나와서 환자들 치료하고 이런 것에 매진하고 있지만 10년 뒤 혹은 20년 뒤 제가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예전부터 쭉 생각했던 것 그런 나름의 프로젝트랄까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졸업했던 모교에 가서 저희 이제 교정과 후배들한테 혼자 연구했던 것들, 제가 배운 것들, 제가 10년, 20년 교정 치료를 하면서 얻어낸 것들에 대해서 저희 후배들에게 그 배움을 나눠주고 알려주고 같이 또 배우고 그런 미래를 사실 꿈꾸고 있긴 합니다. 그러려면 또 제 자신도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항상 더 공부하고 증례들을 잘 만들어내야 하겠죠.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저희 부인 같이 또 지금 일도 하고 있지만 항상 미안한 게 있죠. 항상 미안한 게 있고 정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 와이프가 둘째를 낳고 나서 한 달 만에 같이 나와서 일을 했었어요. 그게 아직도 되게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남아있고 제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받았던 고마움들과 감사함에 대해서 그런 걸 좀 갚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큰 딸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과도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 정도? 가족들한테 네, 사랑합니다.